네, 송범선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만의 투자 전략 이야기 알려주실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바로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팍스넷에서 이연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방송, TV 방송 끝나고도 인터넷 방송 통해서 많은 관람을 바라겠습니다. 3시 반까지예요. 3시 반까지 하니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무료 방송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변동성 없는 주식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없는 종목, 변동성이 많으면은 솔직히 사실상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 왜냐? 변동성이 많다는 것은 뭐 30% 올라갈 수도 있고 30%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강세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혼자서만 분통을 터뜨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종목이 있어요. DSR 제강 종목이 있는데 변동성이 언제부터 커졌죠? 여기서 딱 기준을 내리면은 여기는 변동성이 커요. 근데 여기는 변동성이 안 크죠. 작죠. 그쵸? 딱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완만한 상승, 여기는 갑작스러운 상승에다가 갑작스러운 하락,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때 없고 이때는 있고 이런 건데 차라리 이때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없을 때는 오히려 만약 상승장이다 싶을 때 변동성이 없을 때 분통을 터뜨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시장에서 혼자만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약세장에서도 안전한 주식은 워낙 움직임이 느려서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개구리가 이제 냄비에서 살는데 갑자기 진짜 물이 팔팔 끓는 냄비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팍 튀어 올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그냥 찬물에다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그거를 냄비로 끓이면은 개구리는 온천욕 하듯이 뜨뜻하다 이러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것처럼 약세장에서 이런 안전한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으면은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서서히 떨어지면은 이게 위기 상황을 못 느끼고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조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변동성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위기 상황을 느껴서 손절매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투자 수단을 찾아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뭐 제가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주가 움직임이 느리고 또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매수하거나 이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성이 무조건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방법의 차이예요. 뭐 사실상 변동성이 있는 종목도 괜찮고 없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변동성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저는 변동성이 있든 변동성이 없든 둘 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또 눈에 띌 정도로 강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지 안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주도주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했다면은 이틀 후에 매수 거래가 결제됐을 때 이미 자신이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1달러도 후퇴하지 않고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뭐 1달러, 100원, 1000원 이런 것들 미국 주식도 많이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자신의 예상처럼 움직이거나 오히려 또 반대로 움직인다면은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 견해상으로는 정말 안전성이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위기 상황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크다면은 확실한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파르게 추세를 느끼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추세를 매매함에 있어서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걸 손절매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차라리 변동성이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끈하게 손절해버리죠. 그쵸? 다시 저점에서 변동성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잡고 이만큼의 수익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 변동성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단기 투자하는데 변동성 낮은 종목 하면 속 터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좋은 종목인데 여기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테마까지 붙어있는 종목을 위주로 변동성 살려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아무튼 이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심지어 개인적으로 또 확실한 판단이 섰을 경우 이 신용을 썼다 해도 주가 움직임이 둔한 움직임에 둔한 종목에 돈을 묻어두고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한 것들보다 차라리 집중과 투자를 해서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집중 투자로 굉장히 변동성을 즐기면서 단기 투자에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누구나 신용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신중해지고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옳은 게 확실하다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용이 사실 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용 또 미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멀리하자 이런 말들 많이 드리는데 진짜 확실한 종목이다. 내가 정말 100% 믿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은 신용을 써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신용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시장이 정말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저는 신용을 썼냐면은 그때 그 서브프라임 2008년도 때 정말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다가 막 1500, 1000포인트 8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890 몇 포인트까지 그때 떨어졌었죠. 그때 저는 과감하게 신용을 써가지고 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부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때 결과는 괜찮았죠? 왜냐? 89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다시 올라가지고 1500, 1600, 2000까지 다시 갔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신용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자, 그럴 때는 신용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변동성을 즐기면서 안전성, 무조건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확신이 들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뭐 의심이 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의심이 한 가지라도 있다. 10가지 생각을 했는데 단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은 뭐 신용이나 집중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